저는 인공지능과 파이썬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해보기 및 자연어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 내용은 인공지능, 특히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 기법들을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막 내용 넣었다, 지웠다, 뺐다 했는데 인공지능 분야에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랑 NLP 분야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난이도를 낮게 세션을 구성했으니까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모두의 연구소, 모두 AI 랩에서 멀티모달 MOE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메디컬 도메인 분야 쪽으로. 또한 현재 지금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에서 인공지능 과정을 수강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파코니안 행사가 있었어요. 하남에서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준비위원회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JRC라는 회사에서 로보틱스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이제 문제 인식, 개발 및 연구 목적, 데이터 수집, 그리고 TF-IDF랑 인그램, 코버트, 그리고 이제 데이터 노이즈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작업, 데이터 구현, 그리고 긍정 지수,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각자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면 일단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주식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화면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이나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저같이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정보들이 어떠한 걸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 처음 보고 이게 무슨 정보들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많이 찾아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 화면에서 내 필요한 정보가 어떤 거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국 투자증권 기준이에요.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가지고 총 2,400개의 주식 종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 10개의 섹터로 구분을 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산업 분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된 섹터 분류는 세부적인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서 초보 투자자들이 보다 정교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목표는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와 여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주요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하고 현재의 투자 동향을 명확히 이해하며 다양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를 식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발이랑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구조고요. 데이터 수집, 전처리, 키워드 분석, 시각화, 감성 분석 모델 구축 이렇게 5개 부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개발 및 설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 이렇게 모델 선정 및 기획이 있는데 이거는 NLP 모델들에 대한 리서치랑 이제 프로세스,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 기획을 세워둔 거고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뉴스, 커뮤니티, 기업 분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에 적합하도록 맞게 정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분류 단계에서는 그 TF IDF랑 엔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이어서 모델 구축 및 금융 키워드 감성 분석 과정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한 후 키워드별 언급량을 분석을 합니다. 그 후 이제 감성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여론의 비율을 분석한 다음에 전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도구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용되는 데이터 셋으로는 그 주식 투자 시 그 활용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주식 관련 데이터와 그 올해 주식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선정하고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공식 채널인 카인드라고 있어요. 거기랑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기업의 재무 정보, 주요 공시 내역, 실적 발표 등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였고 그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팬더스랑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관리를 했고 그 분석 및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데이터에서 의미 없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뭐 결측치나 중복값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 분류를 할 때 그 앞에서 TF-IDF랑 엔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분류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먼저 TF-ID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TF-IDF는 이제 문서 및 정보 검색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문서에 있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TF는 이제 문서 내에서 특정한 단어를 나타내는 빈도수를 의미하고 그 IDF는 전체 문서 집합에서 특정 단어가 그 포함된 문서들의 비율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F랑 IDF의 값을 곱한 게 TF, IDF 값이거든요. 이 값이 클수록 해당 단어가 문서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 검색에서 문서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산업 분야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파악했고 이렇게 키워드 기반 벡터를 만들어서 그 분류 모델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해당 문서가 어느 산업 분야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런 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클래스 분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그 엔그램은 이제 단어나 문장에서 연속된 n개의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n은 여기서 이제 참조 단위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이는 언어 모델이 우리가 입력한 문자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단위이고 대량의 이제 그 코퍼스, 그 말뭉치죠. 즉 텍스트 데이터에서 중요한 단어의 조합들을 추출해가지고 키프레이스를 생성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키프레이스를 활용해서 유사한 산업 분야를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그룹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GICS랑 WICS라는 그 국제 기업 분류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걸 참고해서 각 키프레이스가 어떠한 산업 카테고리와 관련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기호들을 바탕으로 기업을
중, 소, 극소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하는 부유 체계를 확립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인 부유까지 가능하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모델에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추출한 금융 투자 여론과 그 정보 관련 데이터셋을 이제 모델에 넣고 파인튜닝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델을 직접 프리트레이닝까지 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기한도 많이 짧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어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써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모델에 대해 리서치를 했고 이제 파악한 모델들 중에서 그때 코발트, KC 일렉트라, 코 일렉트라는 세 개의 모델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그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금융 데이터셋을 파인튜닝 시킨 후 학습해서 애큐리시를 평가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나온 게 각 모델의 정확도거든요. 그래도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코발트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서 코발트 모델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한 코발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로 모델이 그 트레인이랑 파인튜닝을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코발트는 일단 한국어 처리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벌트 모델에 대해서 기반으로 합니다. 그 벌트는 이제 인공지능 하셨으면은 한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의 그 인코더, 이게 인코더 부분이거든요. 인코더 부분을 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주어진 텍스트의 앞뒤 문맥을 모두 고려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와 커뮤니티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코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그 감성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0이 포지티브, 1이 중립, 6기가 네거티브인지 각 레이블화를 했어요. 그리고 각 텍스트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장 많이 파악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언급량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주제가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이거 어떠한 이슈를 표현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버트 모델에서 감성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긍정적, 중립, 부정적 여론의 비율을 계산해서 현재 트렌드와 여론의 경향을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벌트 모델의 그 인풋 인베딩과 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및 학습 과정을 여기 제 일시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오늘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라는 입력 문장을 예시로 한번 들어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오른쪽 그림은 그 벌트 모델의 그 입력 인베딩, 즉 인풋 인베딩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입력 문장을 그 단어별로 분리해주는 그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토큰화한 후 각 토큰을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단어는 그 워드피스 인베딩이라고 그렇게 변환을 하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토큰 인베딩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워드피스 인베딩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워드피스 인베딩은 그 워드피스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그 서브 단위로 나뉜 토큰에 대한 벡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토큰 인베딩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토큰은 이제 텍스트를 단어, 문장, 형태소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작게 나누어진 하나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 문장은 토큰화가 된 후 이제 워드피스 인베딩, 이제 세그먼트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 합쳐서 이제 최종 인풋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피스 인베딩은 실질적인 입력이 되는 워드 인베딩을 의미하고요. 세그먼트 인베딩은 이제 두 개의 문장을 구분하기 위한 인베딩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모든 그 토큰은 그 세그먼트 A로 간주되어서 세그먼트 인베딩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문장을 처리할 때는
각각 세그먼트 A, B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인베딩의 주 특징은 문장의 최대 개수는 2개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인베딩은 이제 위치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인베딩이에요. 이제 각 토큰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인베딩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예시 문장은 벌트의 인풋 레이어에서 워드피스, 세그먼트, 포지션 인베딩을 더한 다음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정규화랑 드롭아웃을 적용한 다음에 이제 인풋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예시 문장을 이제 그 토큰, 세그먼트, 그 포지션 인베딩이 각 합쳐진 이제 인풋 인베딩 벡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벡터를 여기 설명드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각자 앞에 그 쿼리, 키, 밸류라는 이제 리니어 계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쿼리, 죄송합니다. 리니어를 처음 들었다 했네요. 이제 리니어 앞에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앞에 있는 계층을 통과해서 쿼리, 키, 밸류 벡터로 각각 변환이 됩니다. 그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각 단어의 쿼리와 문장의 모든 단어 키, 이 키를 내적, 즉 덕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적을 진행한 다음에 그 어텐션 스코어라는 걸 계산해요. 이 어텐션 스코어는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는 각 오늘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들이 각 토큰과의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후 이제 정기화된 어텐션 스코어를 이 어텐션 스코어가 있어요. 소프트맥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하는 여기 밸류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그 밸류라는 값을 가중 합산해가지고 최종 추적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쿼리와 키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그래서 내적한 값은 각 단어가 얼마나 다른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약해 드렸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벌트 모델의 그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이제 사전학습과 파인튜닝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사전학습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단 두 가지 작업, 이제 MLM이나 NSP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언어 이해 능력을 학습합니다. MLM은 이제 그 마스킹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장 내에서 일부 단어를 마스킹, 즉 가려요. 여기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오늘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 중에 이제 주식이나 상승하였습니다.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마스킹으로. 그리고 이 모델이 마스킹한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NSP라는 거는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제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두 문장이 그 논리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 문장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그 예시 문장은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일부 단어가 마스킹 되거나 두 문장이 쌍으로 입력돼서 모델이 마스킹한 단어를 예측하거나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그 프리트레인된 벌트 모델을 감성 분석과 같은 특정 작업에 맞춰서 이제 튜닝을 하고요. 저는 이때 아마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용해가지고 그 금융 데이터셋을 이렇게 긍정, 중립, 이렇게 부정 이렇게 각자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그 모델이 문장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모델은 입력된 문장,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를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그 최종 출력 벡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벡터를 통해 이제 감성 레이블, 긍정, 중립, 부정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코발트 모델을 통해서 그 감성 분석을 수행해가지고 이제 긍정적,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을 계산하고 현재 트렌드와 여론의 경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데이터셋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제 한국의 기업정보 공시 사이트인 갈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익률 상관 분석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도 같이 들고 와가지고 감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디노이싱,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노이즈는 이제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이에요. 단기적인 가격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과연 없는 막 무의미한 정보들을 의미하고, 이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정보는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라든가 이제 기업의 수익 보고서, 이제 분기마다 내는 막 보고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뭐 최근에 뭐 몇 분기 막 영업이익 막 이렇게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업의 수익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아니면 이제 막 정부나 이제 기업에서 어떤 걸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정책 발표들,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만을 선별해가지고 그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디노이싱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왜 작업을 했냐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 과정에서 같은 테마에 속한 주식들의 이제 가격 정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유의미한 정보랑 무의미한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관련 없는 가격 변동은 분석의 정확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제 디노이싱 작업은 그 유의미한 정보만을 걸러내고 그 불필요한 잡음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디노이싱 작업을 진행 후 테마간 수익률 상권 분석, 긍정 지수와 실제 주차의 가격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표현한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때 웹에 올려서 보여주자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리액트랑 JS 써가지고 웹페이지를 구성을 했고 피그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네트워크 그래프는 이제 D3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이걸 사용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시계열 레이더 그래프는 차트.js,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이제 JSON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동적인 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제 리액트를 썼고, 이제 동적이고, 이제 상호작용 가능한 그래프를 구현했습니다. 노드와 엣지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이제 모두 JSON 형식으로 다 통일을 했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그 Node.js랑 이제 익스프레스로 DB 서버를 구성했고, 이제 MongoDB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별 이제 월별 긍정 지수를 이제 월별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준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금융 정보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로 스파를 해가지고 제공을 했고, 또한 이제 여기 반도체라는 특정 키워드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ESG 점수나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 그리고 다른 테마의 유사 가격 동향 산업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적인 그래프를 잘 구성을 했고요.
이제 인터랙티브한 노드를 누르면은 노드가 움직여요. 이렇게 관련 분야를 탐색을 할 수 있고 각 키워드에 대한 이제 긍정 지수를 표현했는데 그 노드가 이렇게 빨간색일수록 부정적인 거를 의미하고 파란색이면 긍정적인 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각 산업 분야별 이제 긍정 지표를 한눈에 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데이터를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그 복잡한 주식 정보와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또한 이렇게 월별 양지수, 이제 긍정지수와 함께 ESG, 재무지표 등의 시각화돼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신 트렌드와 이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키워드에 대한 이제 긍정지수와 방사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각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또 긍정지수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이게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금융 쪽이나 돈이 걸린 민감한 문제들은 그래서 신뢰성을 검증하려고 코발트 모델을 사용한 이제 감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제 포지티브 레이트 긍정 지수랑 그 데이터셋에서 이제 월별 ETF 이제 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이중축 이제 여기 보시면 이중축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중축을 사용해가지고 그래프를 시작을 했고 이 상황에서 설정한 가설은 이제 긍정 지수가 먼저 선행할수록 ETF 수익률이 따라간다는 거였어요. 즉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인프라 산업 관련 그래프고 오른쪽은 이제 금융 결제 서비스 섹션 관련 그래프입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긍정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시면 하락하는 경우 빨간색의 ETF 수익률이 거의 똑같이 따라가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라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지수가 높아질 때 수익률도 상승하고 이제 하락할 때 수익률도 하락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토대로 가설이 되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걸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도출한 결론은 이제 그 산업 분야별 월별 긍정지수와 기업 경영에 관련된 지표를 시각화해서 성장 가능성 및 평가 정보를 제공을 했고 유사한 가격 종목 및 추천해주는 것과 최신 트렌드 및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에서 의의를 두었어요. 다만 이제 금융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어가지고 수집하면 안 되는 데이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 구현하는데 좀 개발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거를 이제 도커 컴포즈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어요. 이거를 서버를 올려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최신화해서 시각화를 제공하려면은 이제 GPU, 스토리지나 같은 리소스에 드는 비용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한 모델을 이제 AWS EC2 서버에 올려서 이제 실시간 학습 및 데이터 자동화 처리 파이프라인이랑 이제 CI/CD를 통해 가지고 이제 MLOps 과정까지 진행하지 못한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이널 레퍼런스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세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AI
특히 NLP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사담인데 제 발표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원래는 썰쟁인데 이 기술 관련한 발표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 그래서 좀 말도 약간 좀 더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거를 구성했고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